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올해 산쌀값이 강보합세를 지속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적은 데다 도정 수율 역시 작년에 비해 다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산지 쌀값의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벽값이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11월 이후 산지 쌀값과 벽값이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농가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지 쌀값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1월 25일자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당 19만 204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직전의 가격 11월 15일자 19만 88원에 비해 0.1%, 116원 올랐습니다. 2019년 신고 가격이 처음으로 반영된 10월 5일자 산지 쌀값은 19만 1912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두 순기 연속 하락하다 11월 5일자부터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그 다음 가격인 11월 15일자는 다시 19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수확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수확기 쌀값에 강보합세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019년산 쌀 생산량이 태풍 피해로 많이 줄어서 374만 톤 정도 생산이 됐고요. 수요를 고려했을 때 약 6만 톤 수요에 비해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산지 벽 가격도 이런 수급 상황에 맞춰서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수확기 쌀 가격은 계속 강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내놓은 올해 쌀 생산량은 374만 4천 톤. 전체 수요량에 비해 6만 톤가량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배 면적도 줄어든 데다 가을 태풍 3개가 연달아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시바르당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별을 찧어서 쌀이 되는 무게의 비율, 도정 수율이 낮은 건 역시 쌀값의 강보합세를 전망하는 이유 중 하나. 올해 도정 수율은 70.7%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로 생산량 3만 7천 톤이 줄어드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종합하면 결국 올해 쌀 수요량 대비 공급량은 약 10만 톤 부족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쌀값의 선행 지수가 되는 벽값 역시 산지 농협의 노력 등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25일 기준 벽값은 40kg 한 포대당 6만 404원을 기록했습니다. 열흘 전보다 210원 오른 금액입니다. 농경연은 올해 벽값이 6만 2천 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쌀 80kg 한 가마 값으로 환산하면 19만 7,156원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RPC의 손익분기점 가격이 됩니다. 앞으로 쌀값 향배의 변수는 정부의 태풍 피해별 매입. 태풍 피해별을 매입하는 게 사실상의 시장 격리라는 점에서 쌀값이 오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피해를 입은 벼가 정상벼와 섞여 시장에 유통되면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어촌 상생기금의 현물 출연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업들의 상생기금 출연과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도 출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겁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상생기금 조성이 활기를 띨 수 있을지 농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기업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도 출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농업계의 피해를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2017년 출범됐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상생기금에 현금만 출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 15대 기업 간담회에서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 기업들의 요청이 있어 개정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농식품부는 개정된 자유무역협정 특별법 시행에 맞춰 출연 현물의 금액 산정 방법, 세제 혜택 산입 방식, 수수료율 등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상생기금에 현물을 출연할 경우 법인은 현물의 장부가액,
개인은 현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부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만큼 법인 세액 10% 공제 혜택 등 세제 혜택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또 현물로 출연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재단과 기업 간 별도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물 출연 기업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킨 겁니다. 기업 또는 개인이 상생기금에 현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 금액의 5%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수수료는 상생기금 운영본부 운영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 장학 사업의 대상도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로 확대됐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교육 장학 사업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로 한정돼 스마트팜과 같은 새로운 교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 밖에도 자유무역협정 특별법상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게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 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판단하는 내용도 개정 법률에 포함됐습니다. 지원위원회는 농어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유무역협정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현물 출연이 되면 이제 기업들이 현금보다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확대되고 농촌에 집을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전자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촌에 필요한 복지 시설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이 더 지원해서 이제 더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생기금은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3년째를 맞은 올해 실적이 목표액의 18%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상생기금 출연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들이 여야 공방으로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농업소득법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됐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직불제 개편 문제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건데 농민들의 속만 타고 있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즉 농업소득법 개정안을 포함한 32건이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됐습니다. 연내에 농업소득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것을 우려한 정부와 여당이 예산 부수법안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표결에 붙여집니다. 박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에 대표 발의한 농업소득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쌀 변동직불제는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그동안 몇 차례 논의했었지만 여야가 직불제의 재정 규모와 쌀 목표 가격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직불제 예산안은 2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과 농민단체는 직불제의 재정 규모를 3조 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심사에서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업소득법 개정안은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쌀 목표 가격 재설정은 해를 넘기게 됩니다. 다만 직불제 개편 문제가 농정의 큰 축을 이루는 만큼 야당과 합의 없이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수정안이 제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예산 부수 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예산 심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진전된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위성곤 전국 농어민위원장 등은 최근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익형 직불제, 쌀 목표 가격과 관련해 논의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공익형 직불제가 처음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직불제 재정 규모와 2018년, 2019년산 쌀 목표 가격에 대해 농민단체 의견을 수렴해 여야 간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새싹 채소가 건강식품으로 각광받으면서 소비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효능이 과학적으로 속속 밝혀져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최근에는 국내 연구진이 마늘과 귀리 새싹의 효능을 입증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리와 마늘의 새싹이 아토피 피부염 개선과 치매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은 새싹 귀리 추출물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귀리의 새싹 추출물이 아토피 피부염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농촌진흥청이 세계 최초로 입증했습니다.
건조한 새싹귀리 100g은 기능성 성분인 사이클로퓨란계 신물질을 85mg 함유하고 아베나코사이드 사포닌유와 플라본 배당체를 귀리 종자보다도 각각 346배, 69배나 많이 함유하고 있음을 최초로 확인한 겁니다. 또 피부염이 있는 동물에 새싹귀리 추출물을 3주간 발라준 결과 바르지 않은 동물에 비해 가려움증이나 홍반 같은 피부 이상 증상이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항암과 심장병 예방 효과가 있는 마늘은 새싹 마늘로 키우면 마늘보다 철분과 칼슘이 8배 많고 간 기능과 혈당을 개선하는 알라닌은 20배, 가바는 8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새싹 마늘은 일반 마늘보다 비타민이 많아 영양가가 풍부하고 매운맛과 마늘 냄새는 적어서 다양한 요리나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실제 경기 양평의 한 농가는 폐교 교실에 5단으로 만든 폐쇄형 식물 공장을 설치하고 새싹 마늘을 생산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라든지 고급 식자재로 활용이 되게 되면 소득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같이 농가 소득에도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새싹 뿌리는 고지혈증과 당뇨병, 숙취 해소 등의 새싹 땅콩은 골다공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 소득 작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추위에 견디는 작물들은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 2차 대사산물을 많이 생성합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종자에 비해서 기능성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성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자체 개발한 새싹 관련 기술들을 특허 출원하고 상품 개발을 위해 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 새싹 채소의 산업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기도 종자관리소가 토종종자의 민간 사용 확대를 위해 도내 곳곳에 토종종자를 모은 토종종자은행을 지난 28일 설립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토종종자은행은 평택시 고덕면 일대 24,000제곱미터 부지에 씨앗 보관실과 전시실, 체험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매년 4개 시군에서 추가로 토종종자를 수집해 5년 이내 도의 모든 시군에서 보존되고 있는 토종 씨앗을 수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요가 늘어나는 토종종자에 대해서는 대량 증식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행정 1부지사는 토종종자은행을 통해 도내 소중한 토종 씨앗을 발굴하고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도내 축산물 영업장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12월 6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의 대상은 도내 도축장과 집유장, 축산식품 가공장 등 4,763개소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동절기 축산물의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도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 개선 조치하고 고의적 위반 행위나 중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한층 더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 및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가 2020년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비 140억 원 가운데 국비 42억 원을 확보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현대화된 시설이 갖춰진 축사 또는 현대화된 축사 시설의 구축이 예정돼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한 농업 경영체이며 지원 축종은 한우와 양돈, 양계, 낙농 등입니다. 사업비 지원은 국비 30%, 융자 50%, 자부담 20%이며 융자의 경우 금리 2%에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입니다. 도는 12월 5일까지 1차 예비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사전 컨설팅을 거쳐 내년 1월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충북 지역의 맞춤형 가공용 콩 원료로 선풍콩 품종을 선발했습니다. 도 농기원은 2018년부터 지역 맞춤형 국산콩 가공용 콩 원료를 선발하기 위해 국내에서 재배되는 주요 품종을 대상으로 수량성과 가공 적합성, 식미 등을 테스트했습니다. 그 결과 가공용 콩 품종에 따른 수량성은 선풍콩 품종이 대원콩에 비해 41% 높았으며 두유로 가공할 경우 수율도 콩 40kg에 26리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 농기원은 올해 1헥타르로 조성했던 선풍콩 생산단지를 내년에는 10헥타르를 목표로 면적을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12월 호에는 어떤 주요 기사들이 실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생활정보지 전원생활입니다. 이번 호에는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주제로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바다에서 나는 것들이 더 맛있어지죠. 새벽 5시면 펄펄 뛰는 생선을 두고 격전이 벌어지는 경북 포항 죽도 어시장을 찾았습니다. 이곳 어시장에서는 댕댕댕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시작으로 32년 베테랑 경매사와 중도매인들 사이에 수신호가 오가는 모습도 진풍경이라고 하는데요. 말만 잘하면 도매값으로 흥정도 가능하고 광어 우럭이 푸짐히 올라간 물회도 맛볼 수 있다고 하니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자연의 산다에서는 경남 하동 청학동의 깊은 산골에서 농가 맛집을 운영하는 엄대호 씨 부부를 찾아갑니다. 2011년 농촌진흥청이 농가 맛집으로 선정한 이곳은 지리산에서 뜯은 슴슴한 산나물 무침과 직접 재배한 산양삼을 넣은 오리백숙이 별미라고 하는데요. 이곳의 자랑거리인 떼죽나무와 찔레꽃굴은 벌통 300통이 모자랄 만큼 인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산을 닮은 부부의 넉넉한 인심, 지면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어린이 동산입니다. 우리나라 신화는 단군 신화만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알고 보면 세계 다른 신화만큼 재밌고 폭넓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단군이나 박혁거세 같은 건국시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또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동물의 의미는 뭘까요? 역사서에 기록된 문헌 신화와 잘 알려지지 않은 무속 신화까지 유익한 정보들이 함께합니다. 네, 금방이라도 풍덩 뛰어들고 싶어지는 이곳, 바로 브라질의 차파다 디아만티나 국립공원입니다. 이번 호 신비로운 지구의 대자연 코너에서는 남아메리카 여행의 백미, 브라질을 소개합니다. 북부의 아마존 밀림과 대서양 연안의 태양과 바다, 그리고 신비로운 차파다 디아만티나 국립공원까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브라질 잡지 속으로 먼저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다음은 전문 농업인을 위한 디지털 농업 보겠습니다. 12월 호에서는 산지 마케팅 우수 현장으로 충북 친환경 채소 클러스터 사업단을 다뤘습니다. 충북 채소농업은 타 지역과 매번 출하 시기가 겹쳐서 타격이 컸는데요. 그 위기를 친환경 채소 가공센터로 벗어났습니다. 자동화된 설비에서 신선 채소를 대량 생산하고 학교 급식과 대기업 등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마련했는데요. 판로 확보는 물론 지역 농업 발전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충북 친환경 채소 클러스터 사업단의 성공 비결을 들어봅니다. 네, 새 농업과 신기술을 소개하는 신소득 작물 코너에서는 매운 노란 고추를 소개합니다. 네덜란드 종자회사가 개발한 품종인 노란 고추는 풋고추와 길이는 비슷하지만 가느다란 모양인데요. 청양고추와 비슷하게 매운 노란 고추는 친숙한 맛과 독특한 컬러로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고추 가격 하락세를 벗어날 돌파구가 될지 주목받고 있는 매운 노란 고추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음은 축산 전문지죠. 월간 축산 보겠습니다. 12월호 친환경 축산 코너에서는 고품질 토종 닭고기를 생산하는 경기도의 조아라 농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고품질 토종닭 연구를 한 조희영 대표는 15,000여 마리의 토종닭을 3,000평 부지에 방사해서 키우고 한약재와 토착 미생물을 넣은 발효 사료만 먹인다고 하는데요. 철저한 관리 덕분에 지금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악성 가축 전염병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명맥이 끊긴 토종닭 산업 육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앞서가는 농축협 코너에서는 경남 창녕축협을 찾았습니다. 올해 우량번식구 IoT 사업을 도입한 창녕축협은 내년에는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개통사료 전 이용률 100%를 기록해 타의 부러움을 산 창녕축협은 우량번식구 IoT 기술로 번식구의 생체 변화를 PC와 스마트폰으로 농가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조합원들의 소득 증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싶다면 월간 축산 12월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 읽어보기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